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자유통일당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지금 연일 한동훈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일부 언론은 한동훈의 2차 반란이라고도 썼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한동훈과 그리고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의 입단 요구에 대통령이 굴복하는 모양새입니다. 황상수 사회문화수석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2차 반란과 그 결말, 제 의견은 한동훈 당신이 틀렸다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로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죠. 총선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2차 갈등을 벌였다. 주요 내용은 그러죠. 한동훈이 이종섭 지금 전 국방장관이죠. 호주 대사를 소환해라.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답니다. 총선 민심이 총선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 민심이 좀 틀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수도권 지역의 위기론이 나오면서 당황한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한테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이종섭 그 호주 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지금 그 군 형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사망 사건과 그다음에 성차별에 관련된 사건들은 수사권이 군에게 없어요. 군 검찰에게. 그럼 군 검찰은 내용만 정리해서 사실은 그냥 해당 경찰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병대의 수사 사건은 최상병 수사 사건은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포항 경북경찰청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박정훈 대령 당시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수사단장이 사단장, 그다음에 연대장, 중대장 줄줄이 뭔가 이 한동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으로 기소 의견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이나 당시 그 해병대 지휘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수사단장이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안 했다고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수사하지 않고 왜 사단장이니 사람들이 전부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피의자로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수처를 이제 그러면은 수사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공수처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정섭 당시 국방장관의 권한남용으로 지금 기소를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임명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임명과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한 흠집내기, 그죠? 아니, 그리고 멀쩡한 호주 대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면 안 옵니까? 호주 대사가? 뭔가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종섭 지금 호주 대사는 가기 전에 나흘 전인가요? 수사에 응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갔고 언제라도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이 특히 그 공수처를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굽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잖아요. 공수처 그동안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월급만 걔들 타먹고. 좌파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 아주 월급 주는 역할만 했죠. 국민 세금으로. 그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하는데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는 2차 반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은 당대윤 대결 양상으로 갔다고 이야기했네요. 이용은 경기 하남갑 대통령 당시 수행실장
대통령 호위무사를 잣대친 거죠. 황상무 사과 충분했지만 국민이 못 받아서 사는데 스스로 거치 결정해라. 나경원, 이종섭 대사 관련 국민들께 도피 임명이라고 느껴져 돌아와 조사받아라. 안철수는 인사조치 불가피하다. 김은혜도 나섰네요. 이종섭 즉시 귀국하고 황상무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 지체하지 마라. 김경률은 국정에 대한 심대한 부담, 스스로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환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 공세라는 거죠. 드디어 오늘 황상무 수석은 어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종섭 문제만 남았네요. 이종섭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금 사퇴 추이를 해놨는데요. 2월 다섯째 주 서울 정당 지지율만요. 갤럽 조사로 해요. 서울이 국민의힘이 2월 다섯째 주, 2월 마지막 주죠. 43%, 더불어민주당이 26%, 그리고 3월 첫째 주 45%, 더불어민주당 24%, 그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15%가 빠졌다고 나오네요. 45에서 35로 곤두박질 쳤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4에서 32로 올랐다. 제가 보기에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마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이 있다고 갑자기 여당 지지하는 사람이 야당 지지 안 하고요,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 여당 지지 안 합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실망한 사람이 응답을 안 하거나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5%가 뛰었다면 이건 조사가 잘못된 건지 사람 마음 그렇게 안 바뀝니다.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정권 심판론입니다. 제가 그 갤럽에 들어가서 지금 정권 심판론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지금 1월 달에 정권 심판론을 보니까, 그러니까 81개 정권 심판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색으로 된 게 국정안정론, 다치면 대통령 지원해야 된다.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1월 11일자 조사 보면요. 정권 심판론이 51%였고 국정안정론 혹은 여당 지원론이 35%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4일 날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2% 줄은 49%고요. 그 다음에 야당 지지론, 그러니까 여당 지지론이 40%입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뭔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고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우세였던 겁니다. 2022년도부터 보니까요. 2023년도 3월 달에 44대 42로 비슷한 거 빼고, 그 다음에 2023년도 11월 달에 46대 41로 간 거 빼고, 지금 현재 갤럽 조사만을 보면 현재 42 이후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 지지론이 40% 가까이 가 있고, 정권 심판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51에서 40%.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항상 50% 가 있었어요. 정권 심판론이 계속 우세였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총선거는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미래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그래서 미래지향적 투표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총선은 대통령 뽑고 난 다음에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작동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이 대통령이 잘했나 못했냐, 잘했으면 지지해 줘야 된다, 못했으면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였고요. 항상 집권 3년차 선거는 여당의, 집권 여당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럼 21대 총선, 21대 총선의 문제는 어떻게 이겼냐? 3년차 있죠.
심판 프레임을 압도하는 코로나 위기가 나온 겁니다.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선거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항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부동층에게는 누가 경제를 망쳤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선거 승패가 달렸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황교안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미국의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실패한 캠페인은 핵심 지지층, 다시 말하면 자기 지지층, 우리 보수당 정당은 뭐예요? 보수 지지층을 설득 없이 서둘러 중도에 표 있다고 갔기 때문이다라고 딕 모리스가 실패한 캠페인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첫 번째, 자기 지지층 우파 이슈를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한 이슈를 활성화시켜서 중도층을 끌어오른다. 두 번째는 제3의 생활적 이슈로 중도층을 설득하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중도층을 설득하는 방법론인데 최근 미국 선거전에 그리고 서양의 선거전들 대부분 이슈를 주도해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죠. 선거 이길 때요. 제일 처음에 집권할 때. 중남미 불법 유권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슈. 그래가지고 미국 러스트벨트, 예를 들면 그 공업지대에서 지금 그 공장이 좀 퇴락하고 있는 지역 백인 유권자들을 강하게 설득했죠. 그래서 보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정통적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시 오바마 때 그 성탄절을 무슨 말로 부른 줄 아십니까?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축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 거예요. 예? 즐거운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드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기독교인을 투표장을 끌어냈다고요. 이게 최근에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서 자기 지지층 이슈를 강화시키는 거죠. 중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황교안은요. 똑같은 짓을 했네요. 5.18 기념식에 가는 게 도리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좌파 낡은 전술을 베껴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100만 원씩 준다 그러자 황교안은 가구당 100만 원인데 황교안은 우리는 개인당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4인 가구면 200만 원 주겠다는 얘기죠. 코로나 앞두고요. 그러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돈을 확실하게 줄 것 같습니까? 집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집권 여당이죠. 당시 문재인은 표한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 유리한 거 하면 안 되는데 황교안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당시 그 공병호 공천관리 공천 시스템 잘못했다고 바꿨잖아요. 이러면서 실패했거든요. 지금 한동훈은 지지층은 와해시키고요. 부동층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전투의 전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후퇴 전술이라고 합니다. 일명 36개라 그러죠. 왜냐하면 후퇴할 때 이 자기 대우를, 그러니까 투쟁할 수 있는 대우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등을 돌리면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어나도 시체를 밟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 대우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후퇴 전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국민의힘 정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난 체 하더만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섭 호주대사가 황상무 수석 막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지난번에 도태우 대구 중남구 후보 잘랐잖아요. 5.18 발언 잘못했다고 망언이라고. 좌파들이 쳐둔 덫에 빠진 겁니다. 막말 프레임이. 그 다음에 그동안 몇 년간 문재인과 그리고 이재명과 가장 앞장서 싸운 장해찬을 공천 탈락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한테는 지금 지지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한 거죠. 중도층은 어떨까요? 부동층. 매일매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원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서양,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선거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중도층 잡는 방법이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우파 이슈, 다시 말하면 좌파면 좌파 이슈를, 우파면 우파 이슈를 활성화시키는 게 최근엔 부동층 잡는 건데 지지층은 흩어나 버렸으니까 누가 부동층 잡습니까? 또 하나, 부동층은 관심도 없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펴달라니까. 5.18 가서 무릎 꿇는다고 호남 사람 펴줍니까?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틀린 거예요. 4년 전 21대 총선 참패 원인 공천 자본과 막말, 이거 아니에요. 선거 캠페인 잘못한 거거든. 막말 아니에요. 아니 그 막말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을 자르면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윤희숙은 이건 맞아요. 매일매일 중도층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을 집권 여당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활고 민생대책이 나와야지. 두 분의 자발적 사퇴가. 그러니까 지금 원인 진단이 틀리니까 대책도 틀린 겁니다. 한동훈의 대책은 지지층도 잃고, 다시 말하면 5.18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5.18 관련 잘못했다고 도태우 변호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좌파에 열심히 따온 장해찬이라는 친구를 10년 전 20대 때 발언 문제 삼아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지지층도 잃어버리고, 부동층 민생에는 대책이 없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통일당 동지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국회에 적어도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이 들어가야만 오렌지족들을 붙들고 투쟁 전선으로 앞장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2대 총선에서 저 주사파와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자유통일당이 꼭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례에는 투쟁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 우리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